이제 12운천을 그냥 간단하게 그만 뭐 생은 어떤 특징이 있고 왕은 어떤 특징이 있고 그것만 하고 자 끝냅시다. 자 간단하게 자세한 거는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다 나와요. 아니면 다른 분들 유튜브에 한번 잘 나오는 거 있을까? 자 근데 뭐 자세하게 그렇게 뭐 알 필요는 없어. 그냥 간단하게 알아도 충분해요. 본인의 어떤 뭐죠? 이거 이 명리는 자 형이상학이잖아요. 형이상학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딱 이렇다 하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본인이 어떤 본인의 그걸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딱 이거다 하고 정답이 없는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음양이라는 것도 뭐 또 딴 데로 사는데 보세요. 음양이 정해져 있습니까? 없어요. 음양이 정해져 있지 않다니까. 보세요. 응? 자, 긴 거는 양이고 짧은 거는 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자 이게 양이네 이게 음이네 했는데 자 근데 더 긴 게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 얘가 음이 되고 얘가 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시겠어요? 자 밝다 한번 봐보세요. 어둡다. 어떤 게 양이고 어떤 게 음입니까? 이게 양이죠. 이게 음이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자 더 밝은 게 나타났어. 요는 형광등인데 요는 형광등 10개짜리가 나타났어. 더 밝은 게. 더 밝아. 더 밝아. 요는 형광등이 1개인데 여기는 형광등이 10개야. 더 밝은 게 나타났어. 그럼 어떤 게 음이고 어떤 게 양입니까? 얘가 음이 되고 얘가 양이 되잖아요. 자,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누가 양이고 누가 음이에요? 남자가 양이고 여자가 음이잖아요. 근데 봐봐요. 여자가 둘이가 있어. 여기서 누가 양이고 누가 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얘는 왈가닥하고 성격이 남자 같은 성격이야. 얘가 양이 되고 여기가 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이 돼 있는 건 없다. 그래서 이걸 고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명리가 사실은 공부가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명리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타고난 게 있어요. 타고난 어떤 이 영감, 끼, 통찰력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명리에서 어떤 뭐 좀 잘한다 소리 들으려면 열심히 이거 책 보고 공부하고 유튜브 보고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막 전교 뭐 서울대 나오고 이랬던 사람이야. 정말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중수는 될 수 있어요. 중수는. 이게 안 돼요. 이 위에 저 고수들이 내가 고수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중수도 안 되죠. 저 고수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있어요. 타고난 게. 여기는 공부로 갈 수 있는 능력 거기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음양은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이거. 그리고 오행은 뭐예요? 오행은 이건 용 쓰임이에요. 쓰임. 그래서 이거는 다 항상 변하는 거기 때문에 보세요. 오행이 자 물이 있어. 수잖아요. 오행에서. 근데 이 물을 끓여서 이 백도씨에 펄펄 끓는 물이에요. 이 수예요, 화예요. 그냥 화잖아요, 화. 생각해봐. 나무가 있어. 나무는 목이죠. 그죠? 근데 이 나무로 뾰족하게 나무 칼을 만들었어. 나무 칼을 만들었어. 아주 뾰족하게 해가지고 나무 칼로. 해서 싹싹 잘라, 종이 같은 걸. 그런데 용도를 쓰는 거야.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는? 칼이니까 검의 기운이죠. 그래서 오행도 바뀌는 거예요. 뭐에 따라? 쓰임에 따라 오행은 바뀌는 거예요. 이걸 고정적으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착 적어놓잖아요. 뭐고 막 수십 개 그죠? 뭐도 되고 그 맨날 공부해도 그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본인이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활용을.
그래서 상상력이 좋아야 돼요. 명리를 하려면. 상상력이. 어쨌든, 자, 보세요. 12운석의 절, 대, 양생, 욕, 대, 로, 왕, 세, 병, 사, 묘.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알자고. 알고 나머지는 어때요? 본인이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상상을. 아, 이러면 어떻겠다. 저러면 어떻겠다. 교과서처럼 저런 뭐고 이러면 하나도 안 늘어요. 고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성향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런 뭐요? 끊어진 거잖아요. 이게 이 12운성은 이 윤회입니다. 윤회. 우리의 그 생로병사의 인생. 자, 생부터 해보자. 생부터. 자, 생은 뭡니까?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뭐요? 기쁘죠.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특히 귀여워하잖아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손주 태어나면은. 기뻐.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서로 안으려 하고, 그죠? 애 얼굴 안 보려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게 있다.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 갓난아기. 요건 뭐겠어요? 이제 애가 막 유치원 다니고 그러는 거야. 초등학교 다니고 하면서. 그러니까 얘는 어린이. 어린이는 뭐야?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죠. 부모의 보호가. 그래서 생과 욕의 단계는 뭐요? 부모의 어떤 도움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이. 뭐 욕은 이제 어린이 이런 거라서 뭐 어떤 의미겠냐면 애들 그 빨가벗고도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그래서 조금 자기의 몸을 드러내도 좀 부끄러운 줄 모르는 어쨌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화라고 하는 거예요. 도화라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욕은 한문으로 하면은 이게 말 그대로 목욕한다. 목욕. 그러니까 씻는다는 의미예요. 씻는다. 그러니까 어린이 때는 목욕탕을 누가 데리고 가요?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님이 손잡고 딸을 데리고 가잖아요. 가서 애 씻겨주잖아요. 그런 그게 있는 거예요. 씻는다. 씻는다는 건 우리가 땀 흘린다도 말이에요. 땀 흘린다. 내나 물을 똑같이 가는 땀 흘린다. 그래서 땀 흘리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시절에 유치원 그래서 열심히 엄마, 아빠 배우고 기억, 니은, 더하기, 빼기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대는 뭐냐면 이 사모관대. 사모관대의 줄임말이다. 관대 그러는데 관대는 사모관대의 줄임말이다. 사모관대는 언제 한다 했어요? 장원급제. 그러니까 장원급제 아니더라도 어쨌든 과거에 급제했다. 과거에 급제했다. 대는 뭐 과거 급제. 그리고 결혼. 제일 큰 특징이 두 개입니다. 이건 사모가 안 되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사모가 안 되를 언제 하는지 아세요? 과거에 급제했을 때 머리에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옷을 입고 오죠. 허리에 두르는 띠 그게 대. 머리에 쓰는 건 관이고 과거에 급제했을 때 그렇게 해서 말을 타고 고향 앞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풍악을 울리면서.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언제 한다? 과거급제가 아니면은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신랑이 이 관을 쓰잖아요. 또 입고 띠를 두르고. 사모가 안 돼요. 그래서 대는
뭐야? 과거급제 결혼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 과거급제라는 거는 또 뭐야 이게 요새 말로 하면 시험에 합격한다. 시험에 합격한다. 그리고 취직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급제하는 게 취직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뭐예요? 의복입니다. 의복. 옷을 벗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제 옷을 입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옷을 입는다는 의미예요. 내 스스로 옷을 입는다. 그래서 어떤 이 의복은 제복의 의미거든요. 특별한 옷. 이런 걸 입고 경찰복, 판검사들, 의사들, 뭐 어쨌든 자기 그 직업에 따라서 맞는 이 옷을 입는 거, 그게 대물상입니다. 경찰복이라든지 환자복도 대물상이고 죄수복도 대물상이다.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결혼의 의미라는 거는 꼭 결혼을 한다기보다는 결혼 연령기랍니다. 결혼 연령. 결혼할 때가 다 되어온다. 다 됐다. 결혼할 때가 됐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 요새 같으면 어때요? 성인식 하는 거죠, 성인식. 이게 성인식이에요, 성인식. 그러니까 지금은 19세인가? 그죠? 이때가 대물상인 거예요. 해서 이때부터는 어때요? 결혼 연령 성인식이라는 건 자립해야 되는 성인. 성인으로 자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는 이런 게 있다. 그냥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스토리텔링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아, 태어나서 애가 빨가벗고 뛰어놀다가 가방 메고 학교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장가 갈 때가 돼서 남자애들은 군대 가고 그 다음에 시집 장가 가고 하니까 그 다음엔 뭐요? 이제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록봉을 받아야 되는구나. 취직을 해서 한 가정을 일구어야 되는구나. 아이의 아빠가 되고 아이의 엄마가 되고 지금 록이 그런 거예요. 해서 내 가정을 일구는 책임지고 일구는 엄마 아빠의 모습.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오는 거죠. 가정을 위해서. 그런 단계구나. 해서 회사에서 과장도 되고 차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그런 단계구나. 그 다음에 이제 왕은 인생의 최정점이에요. 왕이 제일 높아. 최정점이다. 최고점. 그래서 여기가 뭐 어떤 부장까지라면은 여기는 뭐예요? 이제 직장에서 임원이 되는 시기구나.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 이런 식이다. 그래서 이때는 기세등등. 왕이에요, 왕. 말 그대로 왕이에요. 임금. 최고라는 거죠, 최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근데 사실 이 록도 굉장히 기세등등합니다. 여기가 최정점이에요. 최고점.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추락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제일 꼭대기에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록이 있고 새가 있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개가 있고 욕이 있고 생이 있고 병이 있고 사가 있고 묘가 있고 절이 있더라. 태가 있고 양이 있고 이 절이 제일 밑바닥 왕이 제일 위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쇠의 단계는 최고점에서 어때요? 한 칸 내려온 거야 이제 한 칸 내려온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어떤 그렇다 하더라도 어때요? 높이는 굉장히 위에 있죠. 굉장히 위에. 그래서 약한 단계가 아니에요 결코. 쇠는 뭐예요? 어떤 최고점에서 제 2선으로 물러난 거야. 우리 직장에서 우리 고문이라 그러잖아요. 고문.
원로. 이런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출직으로 뽑는 거 있죠. 국회의원이라든지 어떤 뭐 지방의회 의원이든, 이런 거 다 쇄의 단계입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그래서 왕까지가 직장에서 쭉쭉 승진하는 거고, 승진해서 올라가는 거고, 쇄부터는 뭐예요? 이제 그 단계가 아니라니까? 아니고 내가 명예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쇄의 단계에서 어떤 뭐 원로, 고문, 우리가 그 어떤 정치계의 그 선출직, 뭐 그런 것뿐만 아니고 내 모임의 회장을 맡는다든지, 동창회 회장을 맡는다든지 그런 것도 다 이 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출세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쇄의 단계예요. 장관도 쇄의 단계고. 이런 거다. 그래서 쇄도 굉장히 높은 단계다. 그래서 쇄는 어때요? 보통 정년퇴직이 60세라면은 그 이후에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래서 뭐 70대도 국회의원 하고 그러잖아요. 대통령도 다 60 몇 세 돼서 대통령 하고 하잖아요. 이 단계다. 그리고 이제 병은 뭐요? 이제 기력이 쇠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병이 되는 거죠. 병이. 병은 쉽게 해서 역마의 기운이 이 신살로 역마입니다. 역마. 그래서 이건 뭐예요? 많이 돌아다닌다. 역마니까 돌아다닌다. 그렇지 않으면 병이 든다. 열심히 돌아다니거나 그렇지 않다면 활동력이 없이 가만히 있다면 병이 생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역마 이런 기운이니까 좀 분주하다. 뭔가가 분주해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병이 있다고 병도 그렇게 약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 있잖아, 태어나잖아요. 병. 딱 끊으면 여기가 약한 거야, 여기가. 저를 중심으로 해가 여기가. 자, 이제 이 다음부터가 이제 어떻게 돼요? 병 들어서니까 그 다음에는 어때요? 이제 죽는 거죠. 말 그대로 죽음. 그러니까 여기가 이성이라면은 이쪽 세계는 뭐예요? 저성의 세계예요. 저성의 세계. 이제 죽는 거죠. 이 사람이 살을 낳네? 죽겠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죽는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사회에 놓여 있으니까 어때요? 활동이 정지되겠구나.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활동이 정지된다는 건 육체적인 활동이 정지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반면에 뭐예요? 이쪽은 정신적인 세계인 거예요. 이쪽의 세계는 정신적인. 반면에 어때요?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 육체적인 활동은 정지될지라도 정신적인 활동은 어떻게 해요? 더 활발해지는 거예요. 더. 그래서 공부 잘하겠죠? 공부 잘한다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거예요. 머리가 비상하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평상시에 만나기도 힘들던 친인척들이 다 오잖아요. 그죠? 오잖아요. 와서 울고, 그죠? 애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불효하던 자식들도 울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장점, 단점, 그러니까 이게 한 면은 장점이고 다른 면은 단점이고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고시 공부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병, 역마 이런 거 놓인 사람보다는 뭐예요? 사회 놓인 사람들이 고시 공부를 해서 합격할 가능성이 더 많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었으니까 어때요? 무덤에 들어가는 거죠. 무덤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활동이 이렇게 약해진 단계라면 여기는 뭐예요? 활동을 못하자 땅속에 묻어버린 거지. 땅속에 묻으니까 무덤인데 이거는 저장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땅속에 묻어놓으니까 저장한다. 그래서 묘를 놓은 사람들이 부자가 많다는 거예요. 돈이든 뭐든 다 저장을 해놓은 거. 숨겨놓는다는 의미겠죠. 이게. 숨겨둔다. 비밀. 내 비밀을 묻어둔다. 내 가슴에 묻어둔다 그러잖아요. 비밀이에요. 땅에다 묻어둔다. 이런 것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정신적 활동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쪽이 많겠어요? 이쪽이 많겠어요? 이쪽이 많다니까요. 이쪽이. 반면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한다. 이런 쪽은 이쪽이 많겠죠? 이쪽이 많겠죠. 이런 거다. 그래서 뭐든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이 자 태어나서 어린 시절 보내서 그죠? 그러니까 요가 어린 시절 사춘기 이런 시절이고 요가 청년기고 요가 장년기 그죠? 장년기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중년기 장년기 요가 노년기가 되겠죠. 노년기. 그리고 죽고 묻히고 절에서 완전히 탁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생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이게 완전히 이제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완전히 이제 탁 끊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탁 끊어진 거예요. 끊어져야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 그래서 절은 뭐예요? 마무리, 끝난다. 끝. 그리고 시작. 아시겠어요? 끝, 그리고 시작. 그리고 끝을 내고 그리고 다시 시작. 죽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다음 생을 위해서 어떤 내 어머니가 될 사람의 태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끝 그리고 시작. 그거를 잇는 그 단계인 거예요. 절을. 그러니까 절에 놓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냉정하게 끊는다니까. 끝. 딱. 이건 아니야. 그럼 시작. 저거는 괜찮겠는데 하자. 바로 시작. 뭐 생각 길게 안 해. 시작. 끊고 맺는 게 확실하겠죠. 끊고 맺는 게 확실해요. 카리스마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절에 놓인 사람들이 정치인이 많아요. 정치인이. 탁 끊고 맺고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태의 단계는 뭐야? 태. 내 모친의 자궁 속에 잉태가 되는 거죠. 자궁 속에. 잉태. 너는 잉태의 단계, 잉태. 드디어 잉태가 됐어. 근데 이때는 어때요? 아직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생명이 아니라는 게, 잉태는 됐지만은 얘가 완전한 엄마 뱃속에서 인간의 모습을 안 갖추었다는 거예요. 머리, 손, 발, 이런 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잉태가 된 상태에 태아, 올챙이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단계인 거예요. 그 불교에 부모 원정경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읽어보시면은, 여기에 부처님이 사람이 잉태가 돼가지고 첫 달에는 어떻게 되고, 두 번째 달에는 어떻게 되고, 세 번째 달에 어떻게 되고, 네 번째 달에 어떻게 되고, 정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소위 말해서 임신 3개월, 임신 3개월 이하. 우리가 아기를 잉태를 하잖아요. 그럼 만 3개월이 정도 딱 됐을 때 이게 들어옵니다. 한 인간의 영혼이 들어와요. 그래서 3개월 이전에는 실제로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태아에 그건 있지만 그게 생명은 없어요. 생명은 없어요. 만 3개월 될 때 그때 이제 들어옵니다. 그때는 이제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3개월 이후 양의 단계. 여기서는 머리도 있고 손발도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엄마 뱃속에서 한 인간의 모습을 다 갖춘 거예요. 기른다. 그래서 이 태는 잉태한다기 때문에 우리가 잉태하는 건 뭐예요? 이 섹스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잉태하는 거잖아요. 해야 잉태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의미도 있고 잉태한다는 뭐예요? 시작.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좀 태는 어떤 뭔가가 보세요. 정자와 난자의 전혀 다른 것들인데 얘들이 만나서 하나의 완전히 다른 어떤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태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창작, 없는 게 새로 탁 생기는 거니까. 이런 능력이 있다. 그리고 새로 생긴다. 그죠? 생긴다. 새로. 그리고 없어진다. 이거를 반복한다. 태가. 이런 게 있어. 그래서 태를 놓은 사람이 부자가 많습니다. 왜? 없어진다. 이것만 내가 잘 조절을 하면은 계속 생기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부자가 많아요. 돈이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서 하여튼 태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어떤 작가라든지 아주 어떤 머리에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런 걸 써야 되는 사람한테는 태를 놓은 사람들이 그쪽에서 아주 재능을 발휘하더라고요. 이 양은 이게 12신살에서 1000살이에요. 그래서 이건 전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엄마가 배가 이제 나오는 단계거든요. 태에서는 엄마 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좀 둔한 여자 같은 경우는 자기 임신한 줄도 몰라. 태 단계에서. 그러니까 함부로 움직이는 거예요, 몸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 이게 낙태가 되죠, 낙태. 태는 낙태의 의미가 있어요. 낙태의 유산의 의미가. 태에 놓인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하다? 불안하다. 언제 이걸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양에서는 엄마가 자기가 아기를 가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겠죠. 조심. 근데 보통 그래서 업둥이라고 그러잖아. 업둥이. 대부분 부모 자식 관계가 어떻더라? 업의 관계다. 천사는 하늘이 내린 살이거든요. 그래서 전생 인연으로 이 자식이 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기로. 나의 자식으로. 그래서 전생 숙명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일지에 양을 넣었다. 양이 경진 맞나? 경진. 그죠? 이런 거 을미 이런 거 갑술 또 뭐 있지? 신축? 이 4개 일주가 양입니다. 뭐요? 전생 숙명을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가 삶이 조금 남다르다, 이 사람들은. 어쨌든, 이 12운생이 이런 좀
대략적인 의미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걸 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우리 사람의 일생을 가지고 이 생육, 대록 이거를 쭉 상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상상을 해요.